그날 구급차 안에 있던 산모가 바로 루시아였다고. 공 실장의 이 한마디로 20년 묵은 거짓 혈연이 무너지고 루시아 문태경이 증거로 판을 뒤집게 됩니다. 금고가 열렸는데요. 유언장 대신 이름이 지워진 출생기록이 나왔고 그 아래에는 유전자 원본 절대 공개 금지라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종이를 쥔 손이 떨렸고 문태경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아주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걸 꺼냈다는 건 이제 끝까지 간다는 뜻이죠. 그보다 몇 시간 전 공 실장은 민두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탈출 직후라 휠체어 등받이에 살짝 기대앉은 민두식은 말수가 적었는데요. 공 실장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입을 여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두식은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구급차에 탄 산모가 루시아였다고? 내가 아기를 바꿔치웠다는 말이냐? 아니면 병원 과실이냐? 공 실장은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경채 아기가 울지 않았고요. 숨이 가빠 보여서 제가 구급차를 잡아 세웠는데 이미 안에는 막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가 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 산모가 루시아였다는 걸. 공 실장은 자기 입으로 진실을 꺼내며 그때의 공포를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울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올라탔고 산모의 아기와 겹쳐진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결정적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두식은 명확함을 요구했습니다. 의도였나, 과실이었나? 공 실장은 끝내 자책으로 결을 세웠습니다. 의도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과실이었다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저는 숨겼고 그 숨김이 경채를 괴물로 키웠습니다. 이 말에 루시아가 숨을 들이켰고 문태경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자리에서 돌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각 김선재는 전혀 다른 이유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사냥철이 끝났으니 사냥개는 필요 없지. 민경채의 그 말 한 줄이 김선재의 마지막 자존심을 부숴버렸는데요. 김선재는 전화기를 들고 단 한 명에게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은밀히 움직이죠. 판은 제가 깔겠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2개의 봉투였습니다. 하나는 원본 친자 확인, 하나는 조작본. 그는 원본을 민두식에게, 조작본을 기자단에게 보여줄 타이밍을 맞추겠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짜는 빨리 퍼지고 진짜는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니 진짜는 가장 늦게, 가장 크게 던져야 합니다. 루시아는 세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는 손에 오래된 열쇠 하나를 쥐고 있었는데요. 엄마, 이 열쇠 찾으시던 거 맞죠? 아빠가, 그니까 회장님이 누구도 못 찾을 곳에 숨겼다고 했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 열쇠가 제 손에 익숙했는데요. 루시아는 말이 막혔습니다. 핏줄이 당긴다는 말을 얕잡아 보던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세리의 눈동자에서 낯익은 곡선을 보았습니다. 세리야, 내가 선택한 거니? 세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기는 게 더 죄 같아요. 금고에서 꺼낸 봉투 4개, 비자금 장부, 녹음기, 주식양도 계약서, 그리고 최종 유전자 원본을 확인한 루시아는 숨을 고르고 문태경에게 언지를 줬습니다. 오늘 밤에 갑니다. 병원검사센터 법무팀, 3갈래 동시에. 문태경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과 법무팀, 세리는 검사센터, 당신은 중앙. 이 짧은 조율 뒤 셋은 각자 길을 나섰습니다. 한편 스텔라장은 모태주를 불렀습니다. 또 검사해. 컵이든 칫솔이든 다 가져가. 이번엔 내가 직접 체증부터 동행한다. 모태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이미 루시아 쪽을 보고 있었는데요. 스텔라장은 이런 균열을 알아채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붙잡아야 할 밧줄이 이쪽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밤이 깊자 2개의 차가 동시에 요양병원 앞에 섰습니다. 하나는 루시아 문태경이 탄 검은 차, 하나는 김선재가 모는 흰 승합차.
김선재는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출입증 바꿔치기. 그의 조작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병원 경비 시스템의 빈틈을 간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7분 뒤 민두식은 개인 호위팀의 두 겹 경호 속에 밖으로 나왔고 맞은편 골목에서 경찰 순찰차 2대가 헤드라이트를 깜빡였습니다. 김선재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칼춤 추실 시간입니다. 다음 날 오전 이사회장에 민경채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슈트, 계산된 미소, 준비된 취임사. 민강은 오늘부로 새 시대를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후면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날짜와 코드가 박힌 PDF가 확대되었고 사내 법무팀장 서명이 찍힌 문서가 천천히 넘겨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민세리 스텔라장 불일치. 유전자 검사 민세리 루시아 일치. 장내가 술렁이자 두 번째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민경 최민두식 불일치. 그리고 마지막 녹음기가 재생되었습니다. 스피커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공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구급차 안산모 루시아였습니다. 제 손이 그날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민경채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가짜야. 조작이야. 또 꾸몄어. 그녀가 외치자 기자들이 동시에 셔터를 눌렀고 그 사이를 가르며 스텔라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태주가 들고 온 또 다른 봉투에서 스텔라장은 자신이 처음 받았던 조작본과 방금 재검한 원본을 나란히 붙였습니다. 이건 내가 김선재에게 시켜서 만든 가짜야. 이건 검사센터 직원이 직접 채취해서 밀봉 보관한 진짜고. 스텔라장은 얼굴을 들었고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세리는 내 손녀가 아니야. 그 순간 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루시아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았고 루시아는 세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문태경이 그 앞을 한 발 막아서며 발표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세리는 루시아의 친딸. 둘째, 민경채는 민두식의 친딸이 아님. 셋째, 요양병원 감금과 이사회 장악을 위한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 증거 제출 완료. 이어서 법무팀이 체계적으로 사건 번호, 제출 경로, 원본 보관 위치를 읽어내려가자 민경채는 흰자위만 남긴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에도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선재조차 뒤쪽 그림자 속에서 팔짱을 끼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었죠. 파열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났습니다. 공 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경채야, 미안하다. 널 망친 건 나다라고 말하자 민경채의 얼굴이 일순 굳더니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루시아는 반사적으로 발을 옮기다 멈췄고 스텔라장은 앉은 자리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누구도 손을 내밀지 못한 채 순간의 정적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공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던 날부터 나는 죄인이었어. 그날 구급차에서. 공 실장의 고백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가볍게 주저앉으며 공 실장은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구급대가 뛰어들어오자 문태경이 짧게 지시했습니다. 기록은 유지, 개인 영상 촬영 중지. 인권팀 동행. 법정으로 무대가 옮겨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요양병원 CCTV 원본, 금고에서 나온 장부 계약서, 유전자 원본, 녹취 등 증거의 사슬을 빈틈없이 제출했고 변호인단은 초반부터 방어를 포기하듯 시간 끌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재판장 3회기째 재판부가 김선재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김선재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전 사냥개였고요. 사냥감도 아니었고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그는 민경채의 지시에 따라 조작 파일을 만든 과정, 요양병원 이송을 위해 내부 인력을 매수한 과정, 그리고 자신의 결심이 바뀐 순간 사냥철은 끝났어라는 단 한 줄을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루시아와 스텔라장이 마주쳤는데요. 스텔라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널 괴물이라고 불렀지. 그런데 괴물은 나였어. 루시아는 냉정했습니다. 늦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제라도 뒤집지 마세요. 스텔라장은 모태주가 다 정리했다. 내 차명, 내 조작, 다 가져가라고 답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등이 낯설게 작아 보였고 모태주는 그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충성의 형태가 바뀌는 데는 늘 한순간이 필요했습니다. 선고일, 법정은 조용했는데요. 판사는 장시간의 판결문 낭독을 끝내고 짧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민경채에게 징역 25년, 피고인 공 실장에게 징역 12년. 공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민경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리는 내 딸이야. 내 거라고. 이 말은 끝내 힘을 얻지 못했고 법정 경위가 그녀를 앉혔습니다. 출구로 끌려가며 민경채가 고개를 틀어 루시아를 노려봤습니다. 넌 끝까지 나를 빼앗아 갔어. 루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제 되찾았어라고 마음속에서만 중얼거렸습니다. 선고가 끝나던 날 저녁 민두식은 조용한 응접실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지분 전부를 루시아에게 양도하는 계약서와 문태경을 공동대표로 선임하는 이사결의 초안이었는데요. 이건 내 사죄요. 그리고 부탁이요. 민강을 이름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켜주시오. 루시아는 문서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주신 건 권력이 아니라 증거였어요. 저는 그 증거를 사람을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문태경은 그 옆에서 차분하게 태양재단 설립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이름은 가볍지만 방향은 무겁게 가겠습니다. 장학의료법률구조 3갈래로. 그 즈음 세리는 혼자 옥상에 섰습니다. 예전에 미소가 사라졌던 바로 그곳. 세리는 난간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냈고 루시아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반대편에서 울음 섞인 웃음이 들렸습니다. 거기 오래 서 있지 마. 이제 우리가 햇볕에서 만나자. 세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 한마디로 20년짜리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엔 항상 남은 끝이 있는데요. 공 실장이 교도소 이감 전 건강검진을 받던 날 의무실 앞 벤치에서 누군가가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구급차 탑승 기록, 동승 간호사 이름 모름, 당시 파트타임 계약. 루시아는 메모를 받아들고 문태경에게 건넸고 문태경은 즉시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아직 한 명, 퍼즐이 남아있네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조각을 찾으면 그때 진짜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봤고 세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먼저 찾아볼게요. 며칠 뒤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루시아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짜를 빨리 의심하고 진짜를 천천히 확인하겠습니다. 증거로 말하고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고 맨 앞줄에서 문태경이 손을 들어 덧붙였습니다. 이사회는 오늘부로 내부거래 감시를 외부위원 다수로 바꿉니다. 회사를 사람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때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세리 이사님은요?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리는 오늘부터 피해자 지원센터 초대 센터장입니다.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세리는 짧게 인사했고 박수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밤, 루시아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스스로에게 묻는 듯 했는데요. 문태경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일은 회복을 더 크게. 두 사람은 창밖을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 걸렸고 더 오래 지켜야 할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재. 그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루시아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늦었죠? 루시아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신청서. 사람은 선택에서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김선재는 고개를 숙여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사냥을 멈추겠습니다. 해가 바뀌고 태양재단 현판식 날. 세리는 단상에 올라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피보다 진실이, 진실보다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루시아는 뒤에서 세리를 끌어안았고 문태경은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두식은 휠체어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스텔라장은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모태주가 우산을 들고 옆에 섰고 스텔라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네. 모태주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칠 겁니다. 그날 저녁 루시아는 일기장에 한 줄만 적었습니다. 나는 어둠을 밀어내지 못했고 다만 태양 쪽으로 걸었을 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사람으로 더. 끝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구급차 동승 간호사의 실명이 기록된 오래된 계약서가 찾아졌고 그가 임종 직전 남긴 육성 녹취가 발굴되었는데요. 나는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누군가는 바꾸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조각은 또 다른 진실을 예고했고 루시아는 녹취를 재생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판은 더 정교하게. 문태경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투명하게. 그렇게 태양을 삼킨 여자의 다음 장이 열렸습니다. 복수의 불빛은 꺼졌고 회복의 햇살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의 가장자리에서 루시아 문태경 세리는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잡아도 좋을 같은 빛을 향해.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